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문제풀이 강의를 맡은 김인석 교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단원별 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종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제 소개를 가볍게 하면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A라는 중개 창업 실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등등 실제 부동산 뭐 중개 관련 자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이 강의 경험과 또 실전 경험이 또 이런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우리가 시험 출제 경향이라든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또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들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각 파트별로 보면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일단 조세 총론은 평균적으로 한 2문제,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한 2문제꼴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은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꼭 알아야 할 그런 기본적인 용어, 조세의 분류, 납세의 절차 등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꾸준하게 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죠. 바로 그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2문제에서 말하면 3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세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취득세부터 출발에 대해서 요 취득세에 대한 개념이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지방세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의 흐름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취득세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은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정리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것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면 되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세목인데요. 여기서는 한 문제, 많으면 2문제인데 보통 종합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취득세는 우리가 납세 취득의 유형부터 해서 골고루 전 분야에 골고루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재산세도 취득세만큼이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2문제에서 한 3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그 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했던 자들이 내는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내용과 아주 흡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1문제, 2문제, 여기서도 주로 종합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5문항에서 한 7문항까지 아주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 특히 계산 문제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꼭 정리를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세라고 해서 임대와 관련된 소득세라든가 매매업자에 관련된 세금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 3가지 세목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정리하실 때는 이런 중요도 순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우리 공부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에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가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한 70% 정도가 기출문제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이해 중심으로 제가 공부하자 했더니 어떤 우리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제 수험생분께서 교수님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왜 점수가 나오죠? 봤더니 이분이 이해만 하셨지 암기를 안 하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해 중심으로 해서 하시되
외울 건 외우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은 매년 또 개정이 됩니다. 물론 개정된 내용이 모두 다 출제하지는 않지만 요 중요 개정세법 내용은 지문을 철저하게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셔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신 다음에는 시간을 두시고 또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시간을 재놓고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냥 혼자 이렇게 푸시면은 아주 자유롭게 푸시다 보면은 아주 러프하게 푸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제대로 문제를 푸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꼭 점검을 하시고, 물론 모의고사 보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틀렸을까? 왜 이걸 놓쳤을까? 를 분석하셔서 꼭 정리를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잘 기억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세법도 생각보다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밴드에다가 매일 한 문제씩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밴드 들어가셔서 펀펀세법 2라고 검색하시고 비번은 5532를 입력하시면은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매일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문제 푸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은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우리 조세 총론 분야의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은 이제 각 파트 세목에서 대표 유형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기출 예상 문제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드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직접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냥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푸시면은 그냥 강의 듣는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 실력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문제 푸실 때는 틀린 것은 이렇게 X, 옳은 것은 O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신없이 풀다 보니까 막상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옳은 걸 찾는다거나 옳은 걸 찾아야 되는데 틀린 걸 찾는다거나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루틴하게 틀린 거는 X, 옳은 건 O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 재산세는 우리가 보통징수 세목에 해당한다. 자, 우리 국세나 지방세는 부가징수 방법이 여러분들 보통징수가 있고, 그렇죠? 보통징수가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죠? 특별징수가 있고요. 특별징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고납부가 있죠. 자진신고. 자진신고. 네. 그래서 어떤 세목은 자진신고. 그래서 뭐 취득세나 양도세는 신고납부. 재산세는 보통징수. 그럼 보통징수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었었죠? 자, 이제 말할 수 있다.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고지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징수하고 유사한 개념이 뭐였었죠? 특별징수. 그렇습니다. 바로 국세의 원천징수가 되겠죠. 원천징수. 국세는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그래서 세목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세목은 자진신고, 어떤 세목은 특별징수, 어떤 세목은 보통징수. 이런 식의 표현한다는 거 구분할 줄 아셔야겠습니다.
참고로 고지납부하는 지방세에서는 이제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그럼 국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하느냐? 아니요. 국세에서는 정부부가세목이다. 정부부가세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으로 정부부가 세목에 해당이 되고 있죠. 자, 이 내용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든다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10분의 1을 특별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납세의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의 절차 중에 납세무가 발생하는 것을 성립, 납세무가 결정되는 것을 확정, 납세무가 사라지는 것을 소멸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납세의 성립 시기는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된다? 과세 기준일이 된다. 몇 월 며칠이 됐었죠? 그렇죠. 6월 1일이 됐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등록면허세 부가세. 우리 부가세 배우셨죠? 부가세는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개념. 일종의 즉 독립세라는 세금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딸려붙는 세금이 부가세였었죠. 따라서 해당 납부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됐나요? 아니죠. 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됐었죠. 20% 맞지만.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취득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하는 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또는 취득, 보유, 양도, 취득,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우리가 취득세 달려붙고요. 등록면허세 부과가 되고 재산세 부과가 되죠. 자,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 자, 이건 우리가 조세불복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조세불복 기억하시나요? 자, 내가 세무조사 등을 받았는데 나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조세불복이다라고 하고 거기는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제도입니다. 그러면 임의적인 불복제도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지요. 불복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도 있고 경중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임의적인 불복제도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한 문장 한 문장 다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지문들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원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조세 분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조세 분류는 우리 기본서로 공부하실 때 다양하게 분류했었죠. 조세는 우리가 국세가 있고 국세 반대말이 뭐였죠? 지방세. 그 다음에 인세 반대말이 물세. 그 다음에 보통세 반대말이 목적세.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종가세 반대말은 종량세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것 중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물세입니다. 다음 조세 중 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세를 찾으라는 거지. 인세.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 물세는 우리가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물세는 여러분들 인적 사항을 고려했었나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물세다 이렇게 배웠었죠. 반면에 인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거야. 그렇죠.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냐, 경로우대자냐 등등 이런 걸 다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로 국세는 인세가 많습니다. 인세. 하지만 주로 지방세는 우리가 물세가 있고요. 주로 지방세는 물세가 있다. 하지만 주로 국세는 인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취득세. 얘는 지방세죠? 얘는 지방세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물세다. 물세. 그러면
취득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얘도 지방세니까 얘도 물세다. 물세. 그 다음에 소득세는 국세잖아. 그러니까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가족이 몇 명이 있느냐, 경로대자냐, 장애자냐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뭐 1세대 1주택자는 연로자냐, 보유한이 기자 이런 걸 따져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분 외에 자,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는 뭐냐? 얘는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얘는 인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재산, 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철세, 자, 얘도 우리가 물세, 지방세니까 물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바로 분할납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분할납부는 말 그대로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목별로 분할납부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 중에서도 기준이라든가 분할납부 기한이 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취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이 됩니까? 자, 요거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주의.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취득세라든가 이 등록면허세 같은 지방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얘는요. 그 다음에 2번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됐었죠. 그러면 그 기준금액이 얼마 있었죠? 그렇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납세무자가 분할납부가 됐었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또 부과하는 국세가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의 경우에도 분할납부 대상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무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은 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럼 분할납부 기준이 얼마냐? 자, 얘는 팔자마자 신고하는 예정신고, 5월 달에 신고하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얼마요? 예, 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준 요 숫자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다. 예, 양도소득세는 2개월이 맞아요. 양도세는 2개월이 맞는데 재산세도 2개월이었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얘는 3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분할납부, 물납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반드시 정리 잘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물납 문제죠. 3번.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 가능한 것을 고르면,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세목들 중에는 물납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재산세. 재산세만 물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물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취득세, 니은의 등록면허세, 리을의 종합부동산세, 미은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없어요. 따라서 얘는 선택 여지가 없이 디귿의 재산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3번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그렇죠. 재산세 규정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봤지만 시험 범위 있는 세목 중에는 재산세만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암기. 그래서 얘는 재산세 도시적분을 포함해서 납부세액이 얼마죠? 요것도 반드시 암기.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관할구역 내, 이 문장 들어가야 돼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세도 물납이 되는데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참고하시고 요 1번이 중요하다는 거 꼭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조세는 자,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2배가 되는 거니까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2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가 되면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합니다. 자, 기준 금액, 분할납부 기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기준 금액, 분할납부 기한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제 조세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목적세는 뭐였죠? 세금을 거두면 세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로지 이 목적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세의 반대말이 뭐였었죠? 맞습니다. 보통세. 그러면 목적세가 많았어요? 보통세가 많았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 일부 세금이 목적세였었죠. 자, 그래서 기억에 양도소득세, 얘는 국세 중에 얘는 보통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되고,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떻게 된다?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에 목적세에 들어가죠. 지방세 중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목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목적이 보이죠. 지방교육이니까. 아, 그러면 지방세 중에 얘도 목적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미음하고 그 다음에 비읍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암기하실 때는 지지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자, 교가 뭐라고요? 교육세 메모. 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은 뭘까요? 농어촌 특별세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바로 독립세하고 부가세를 물어본 문제예요. 자, 이것도 좀 중요한,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각 세목, 감면세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에 대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세금은 독립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방교육세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독립세가 있으면 여기에는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가 10%.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실 때는 취농일, 취지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특세 계산할 때는 얘는 이렇게 썼습니다. 취득가액에다가 무조건 2%를 곱한 거에 10%를 붙이자.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방교육세는 2%를 써먹었으니까 실제 계산은 취득가액에다가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난 거에 20%를 우리가 지방교육세로 부과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감면세가 없었을 때는 납부세는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됩니다. 20%.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등, 지, 리, 그 다음에 제, 지, 리, 종, 농, 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농일,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종농이.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감면을 받았을 때는, 만약에 감면세가 있을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20%. 그래서 감농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감면을 받으면 감면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20%가 부과되죠. 네, 이렇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있다. 자, 여러분들, 지방소득세가 부가세인가요?
그럼 뭐죠? 맞습니다. 얘는 독립세, 독립세. 독립세. 과거에는 부가세였다가 이게 독립세로 바뀐 거예요. 얘는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할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 10분의 1이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는 독립세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만 이제 감면을 받았을 때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20%만큼이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감농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정답을 맞힌 것도 중요한 건데 이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취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납부세는 뭐야? 농특세 10%와 지방유세 20%. 엔드입니다. 부가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감면세는 농특세 20% 있다. 부과된다. 그 다음에 등록면세는 지방유세 20%, 최선세는 지방유세 20%,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20% 부과된다. 다만 양도세는 납부시는 부가세가 없고 감면시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부과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6번 문제는 조세 용어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세 분류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세 분류도 물어보고 용어도 물어봤죠.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용어적인 질문들을 자꾸 내요. 그렇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가 물론 주업이긴 하지만 중개와 관련된 세무 상담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꾸 용어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다. 예, 얘는 도구. 시군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요. 도나 구에서 관리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는데 대부분은 얘는 도, 구에서 관리가 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 등 같은 많은 대부분 세목은 특광도세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특이한 거예요. 재산세도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서 관리가 됩니다. 자, 다만 얘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이건 좀 다른데 등록면허세 도구세고 얘는 시군구세인데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나 제주도는 우리가 특수하게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부과하지요. 네, 자치도세가 있습니다. 자치시세.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세종이라든가 제주도는 특별자치시, 자치도세가 부과가 돼요. 네, 이걸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납세자의 정의입니다. 자, 납세자란 납세의무자 플러스 특별징수의무자를 합쳐서 말한다. 그렇죠?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합쳐서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고 그 본래의 납세의무자 대신에 책임을 지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대 납세의무자가 있고 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보증인이 있고요. 네. 그러면 연대는 100%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2차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징수 의무자. 이거는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뭐라고요? 특별 징수 의무자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합쳐서 납세자. 자, 따라서 주의할 점은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 아니었습니다. 납세자 안에는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하고 연대 2차 납세의무자를 포괄하고 엔드 과세관청을 대리해서 걷는 징수의무자가 있다.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 고지서를 작성해서 걷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할까요? 보통징수라고 할까요? 그렇죠. 얘는 보통징수라고 하죠. 보통징수.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원천징수 개념이다. 그래서 특별징수하고 보통징수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징수는 고지서를 작성해서 발부한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금은
강제로 거두는 돈을 말하죠. 그래서 본세하고 체납처분비, 강제로 걷기 위해서는 집행 비용이 들어가요. 강제로 집행하는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 비용을 우리는 체납처분비, 압류 등의 체납이 되면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 보유 단계에서만 부과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예요. 그래서 어떤 세금은 취득할 때만, 어떤 세금은 보유할 때만, 어떤 세금은 양도할 때만, 아니면 취득 보유, 보유 양도, 취득 양도 이렇게 발생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발생이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얘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발생이 되죠. 왜냐면 자, 취득할 때는 취득세, 농특세 10% 붙잖아요. 보유할 때는 어디에 붙을까요? 어디에 달라붙을까요? 빙고,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20%가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받으면 감면세의 20%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예요? 재산세는 당연히 얘는 보유죠. 보유 시에만 발생이 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도 보유 시에만 발생되는 세금이죠. 지방교육세는요. 지방교육세는 얘는 취득하고 보유, 취득하고 보유 시에만 부과가 됩니다. 양도시에는 없었죠. 그래서 얘는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양도세는 양도 단계만 발생되는 거죠. 얘는 양도 단계만 발생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네. 그러면 이제 요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다음에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는 2, 3년 주기로 출제가 돼 오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당연히 취득 단계에서만 발생된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취득한 걸 등록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거 외우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1년 내내 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농부라고 하죠. 농부. 맞죠? 농부라고 합니다. 농부라고 하는 거니까 자, 농동그라미, 부동그라미.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농부니까 얘는 취득, 보유, 양도 다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외우기 쉽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달라붙었고 재산세 달라붙었으니까 얘는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취득할 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일어났을 때만 발생되는 우리가 독립세였습니다. 그럼 보유하면 어떤 소득이 생겨요? 그렇죠. 임대소득이 생기죠. 임대소득. 그 다음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생기죠. 양도소득.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치세는 매매계약 썼을 때 우리가 인치를 붙이잖아요. 취득할 때도 인치를 붙이고 양도할 때도 인치를 붙이죠. 그러니까 취득, 양도가 됩니다. 물론 또 보유할 때 발생된다고 이제 하는 뭐 이론적 근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바로 가산세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산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습니까? 가산세는 우리가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더 납부하는 세금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전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렇게 이걸 이제 고지전 가산세랍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났는데도 또 납부를 미뤄 연장을 해요. 그러면 고지 후 납부전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에 나왔던 문제가 수정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소신고든 무신고든 이 문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은 곱하기 40%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가 발생되는 거죠. 100분의 20. 무신고 납부세 곱하기 100분의 20이다.
그러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되면 40%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는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나머지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왜 틀렸는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래요. 그럼 볼 것도 없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면 뭐예요? 무조건 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우리가 무신고 가산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빠지면 20%죠. 그 다음에 3번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래요. 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없대요. 과소신고래.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인가요? 100분의 10이 돼야지. 10.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과소신고 가산세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자, 사기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소신고분 세액이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정가산세는 얘는 어떻게 돼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얘는 하루당, 그렇죠? 하루당 0.022%, 0.022%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일수당 계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면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응용된 문제죠. 다음은 각 세법상의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럼 뭐 8번을 풀 줄 알면은 뭐 우리 9번도 유사한 문제니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부정무신고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 부정무신고 가산세다. 그럼 부정무신고, 부정자 붙으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100분의 40%. 그러니까 납부세액의 40%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정과소, 부정자 붙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납부세액의 40%. 3번 양도소득세의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니까 뭐예요? 10%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방교육세의 무신고관세는 납부세액이 10%다. 자, 얘는 무신고관세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냐? 이 지방교육세는 여러분들, 이 지방교육세는 독립세일까요? 부가세일까요? 얘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면 부가세적 개념 뭐냐면 독립세가 일종의 주인이고 부가세가 종이라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종이 주인 따라갑니까? 주인이 종 따라갑니까? 종이 주인을 따라가죠. 그러면 종은 주인 따라간 죄밖에 없어. 그러면 주인격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다. 그러면 주인격에 해당하는 독립세인 취득세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따라간 종까지도 처벌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양도소득세의 부정무신고 가산세다는 납부세액의 40%다. 부정자 붙었으니까 40%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얘는 딸려붙는 세금이니까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 게 지방교육세 말고 또 뭐가 있냐? 바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도 대표적인 부가세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우리가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것도 이제 한번 핵심 정리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리 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그러니까 부정자란 말이 없을 때 과소일 때는 10%야. 그 다음에 무신고되면 이거의 2배. 2배. 그 다음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되면 이거의 2배. 20%의 2배가 되면 몇 프로 돼요? 40%. 무신고든 과소든 안 가린다는 거. 그러니까 암기하실 때는 과소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과소신고관세는 10%, 일반 무신고 2배 20%, 부정과소, 부정무신고 2배 40% 된다는 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납부정관세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자 0.022% 하루당 우리가 0.022% 10만 분의 22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연대납세무 문제, 연대납세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대납세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연대납세무는 동일한 세목,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100% 공동 책임을 지는 자를 우리는 연대 납세의무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연대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네요. 3, 4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유물. 자, 공유물. 공유물이 됐을 때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네, 공동소유니까 공동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 원래는 연대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공유물 공동사업 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문장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빠지면 공유물 공동사업은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겠죠. 이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우리가 수연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공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거냐. 자, 아니요. 요거는 각각집니다. 각각. 자, 이게 우리가 바로 기본법, 국세나 지방세 기본법하고 개별세법은 좀 생각이 달라요.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은 공유물, 공동사업은 공동책임지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개별세법에서의 소득세, 우리 소득세는 대원칙이 뭐냐면요. 개인별 과세입니다.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소득세가 인별로 과세한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소득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연대하여가 아니라 개인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인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1번하고 2, 3번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연대가 원칙이라며요. 예. 그런데 소득세법의 원칙은 우리가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별세법의 특성을 우리가 우선시할 때는 국세기본법이 보통은 기본법이 우선하지만 이렇게 개별세법의 특성이 있었을 때는 개별세법의 규정을 존중해 줍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연대하고 개인별 과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네, 공동으로 취득하는 거지만 각자 책임지는 거예요.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그러면 이때 공동상속인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는데 이 사람은 못 낸대. 그러면 이때는 그냥 납부하지 못한 요세금은 그냥 사라지는 거냐? 아니요. 얘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 4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각자 상속받은 상속인 갑은 토지, 상속인 을은 건물. 그럼 각자 내면 돼. 그런데 한쪽이 못 낸다면 연대 납세의무를 묻습니다. 즉 기본법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소득세 규정하고 또 지방세 규정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세법의 특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자, 소멸시효라는 말 기억납니까? 조세 채권을 청구하는 시효를 말하죠. 국세 지방세 돈 달라 요청하는 거야. 그 시효가 지나면 사라지는 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에도 다른 연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요. 얘가 사라지면 얘도 같이 사라집니다. 같이 책임도 같이 지지만 당연히 혜택도 같이 봐야죠. 영향을 미친다가 되겠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연대 납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테마로 넘어왔습니다. 바로 납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성립 시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납세의 절차가 있었어요. 납세의 절차는 우리가 성립 절차, 그 다음에 뭐였죠? 확정 절차, 그 다음에 사라지는 소멸 절차가 있었죠. 그러면 성립이 된다는 것은 네 가지 과세 요건, 납세모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정해지는 걸 말하고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느냐. 그래서 취득하는 때,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끝난 때, 뭐 이런 다양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사업소분 주민세. 자, 주민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그 구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주가 라는 그런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는 납세매 성립 시기가 매년 6월 1일이냐? 아니요. 얘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현재 이 분이, 개인이, 사업주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즉 개인이나 사업자가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여기 송파구에 살고 있다가 6월 24일 날 이사를 간 거예요. 종로구로. 그러면 관할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주민세는 송파구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냐, 종로구에서 걷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판단을 7월 1일 현재로 하겠다. 그러면 이분은 7월 1일 현재 시점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종로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맞겠죠. 사업소분은 이제 신고 납부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소분도 있고요. 개인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는 종업원분도 있습니다. 자, 판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매년 12월 30일이 된다. 왜냐면 양도소득세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얘가 12월 말일이야. 즉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납세매 성립 시기 언제였었죠? 매년 6월 현재예요. 그러면 딸려붙는 지방교육세도 6월 1일 현재가 돼야지. 아, 그러니까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득세는 언제입니까?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니까 12월 30일이 되는 때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중간예납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업자들은 우리가 6개월치를 중간에 미리 예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들은. 자, 그러면 언제가 돼요? 6월 말날이 얘는 예외적인 성립시기가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6개월치를 신고 납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간 예납이란 말이 없으면은 12월 31일 현재가 되는 것이 맞고요. 중간 예납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6월 말일이 된다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된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을 기준으로 1일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도 납세매 성립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번 박스형 문제. 이렇게 박스형 문제도 자주 나왔었어요. 자, 그럼 방금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봤으니까 풀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보시면은 인지세는 과세 기준일이다? 아니요. 인지세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날이 아니라 얘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가 됩니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때다? 보유하는 때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기획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된다. 즉 독립세가 성립하는 때 우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립세가 뭐 취득세면 취득하는 때, 재산세면 6월 1일. 그러니까 독립세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부과라는 건 여러분들 뭐였냐면 조세 포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말 그대로 수시로 부과하겠다. 따라서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양도소득세가 되면은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데 예정신고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예정신고가 기간이 끝나는 때는 겁니까? 아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러니까 말일날 성립해야지, 말일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가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나머지는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어떤 패턴 문제 나오는지 알겠죠? 세목을 주고 성립시가 맞냐 틀리냐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취득하면, 원시 취득하면, 승계 취득하면,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니까 등기 등록하면, 그 다음에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절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 세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된다. 그 다음에 사업소분 주민세는 우리가 기준일인 7월 1일이 된다. 6월 1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앞에 어떤 말이 뭐 중간예납, 예정신고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는 거. 하지만 중간예납에 따른 소득세는 6월 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말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니까 본세의 납세만 성립하는데, 즉 독립세가 성립하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도 본세의 납세만 성립하면 독립세가 성립하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말합니다. 이런 납세무가 성립하면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납세무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문제 풀어볼 만합니까? 어쨌든 문제 풀고 중요한 거는 제가 또 핵심 정리를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놓친 내용들은 꼭 기본서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동그라미치셨다가 틀린 문제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어쨌든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도 같이 열정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